취직이니까 피리 불다 이런 얘기죠. 피리를 불다. 취적, 수산, 승월청. 수가 조작, 단정. 홍조유계, 월방, 관산. 13일 보는 속이 조세, 무거운 일곱, 상남기. 고원, 양료, 근료. 하덕, 수진, 같은세. 한 페이지에 해제를 볼까요? 이 시는 계력 원년 기주에서 지은 것이다. 달 밝은 가을밤에 들려온 피리 소리를 듣고 든 감회를 주는 것이고, 피리를 듣고 든 생긴 감회를 주는 것이고, 날기가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과 고향을 그리워하는 심정을 표현하였다. 자, 읽어볼까요? 시적 추산 풍월천. 피리 분자, 추산 가을산이죠. 피리를 부는 가을산에는 풍월이 맑아. 바람과 달이 같구나. 가을산에서 피리를 부니 바람과 달빛이 맑은데, 물론 피리 부는 거하고 풍물이 맑은 게 인간에게 없는 거지만은 주관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피리를 불다 보니까 풍물도 더 맑아지는 것 같은데 주관적인 감정 표현도 가능한 거죠. 과학이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하기도 좋습니다. 피리가 그만큼 풍물을 더 추청하게 더 이게 청이라는 거는 추산할 때 청이라는 건 가을의 정서죠. 가을이면 맞죠. 더 가을 느낌을 만들는다 이 말입니다. 봄은 탁하고 가을은 막지요. 봄은 공격 부였잖아요. 가을산에서 피리를 보니 바람과 달빛이 맑은데 수가 교작 단장 누구 어느 집에서 이렇게 교묘하게 단장의 소리를 만든단 말인가? 단장은 애가 끊어지게 하는 소리. 애 끊어지게 하는 소리를 기가 막히게 만들었느냐. 누가 피리를 이렇게 사람은 애 끊게 피리를 연주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129는 시적에 대한 파제입니다. 그죠? 가을산에서 피리를 부니 바람과 달빛이 맑은데 누구 집에서 애끓는 소리 경화도 내는 이 시의 시제를 보면은 시적이란 시제는 두 가지 방법을 같이 쓰고 있어요. 한 시의 시제를 붙이는 방법은 내용을 밝히는 방법이 있고 시경시처럼 첫 두자나 석자를 따가지고 그야말로 대역 그 표시하는 식으로만 그렇게 하는 방법인데 이 치적은 이 시의 내용의 중심이기도 하면서 제1구의 치적으로 시작하죠. 두 가지 성격을 경하여 가지고 있습니다. 맨 첫째 첫 구의 두 제자를 쓰는 방식도 되고 내용을 가지고 제목을 붙이는 것도 됩니다. 가을사에서 피리를 부니 피리 소리가 마치 바람과 달빛을 맑게 하는 것 같은데 누구 집에서 도대체 누가 말이야 이렇게 사람 듣는 사람 애끓게 하는 소리를 교묘하게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피리 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풍표율려 상하들 바람이 율려를 표 날리니 율려라는 겁니까? 시류율려 육률육려죠. 이게 음악의 뭡니까? 가락이죠. 그죠? 자 1번의 줄 보십시오. 주석이고 수관하는 율려는 음률을 조정하는 도구로 12개의 칸으로 이루어져. 원래 뭡니까? 맨 처음 시작이 뭐야? 공상각청은 율려가 아니고 그건 오음이고 육률이잖아요. 12개월이 12개월이 그게 해당하죠. 그게 맨 처음에 기준쯤이 되는 게 뭐지?
생각이 안 나요.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만들고 그 PD에서부터 길이를 좀 조금씩 늘리면은 12윤료가 나오죠. 항궁을 맨 처음에 기준점으로 해가지고 유로함대를 직궁자 그걸 해가지고 그 피리의 길이를 대나무의 길이를 늘리고 하면 12개 소리가 나오죠. 그게 12윤료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가락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여기서는 피리 가락을 가리킵니다. 절은 처절하다 애절하다 이런 얘기죠. 바람이 피리의 가락을 불러보내니 서로 어울려 가지고 그 피리 소리하고 바람 소리가 어울려야 더 애절해. 표현이 멋있죠. 바람 소리가 있을 때고 피리 소리가 있을 때인데 바람이 피리 소리를 불어보내니까 이게 피리 소리가 바람이 날려오니까 바람 소리하고 피리 소리가 어울려 가지고 애절하게 됩니다. 서로 어울려 애절하고 월광간사기처럼 달이 간산 옆에 비치고 있으니 도대체 몇 곳이나 달빛이 지금 밝게 비치고 있을까? 이런 얘기입니다. 달이 관산 옆에서 비치니 몇 곳이나 밝게. 관산은 뭡니까? 그 관문이 있는 산이라는 얘기인데 보통 그 뭡니까? 변방 같은 데를 관산이라고 그러죠. 자, 4번 줄을 한번 볼까요? 관산은 관문이 있는 곳의 산입니다. 여기서는 변방 중에서도 두부가 있는 기주일대를 가리키는 말이겠죠. 기천은 몇 곳이나 밝을까? 그러니까 뭡니까? 하늘에서 달이 쫙 비치는데 이 관산에도 밝을 것이고 저 관산에도 밝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몇 곳이나 밝을까? 이런 얘기죠. 여기서는 기주일대를 가리킨다. 기천은 몇 곳, 여러 곳이 한두 곳이 한 곳은 아니라는 여러 곳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게 관산이란 말을 왜 썼느냐? 이 구절은 피리곡인 관산을이라는 곡조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악부라는 게 뭐예요? 민가에서 불리우던 노래를 악부라고 그러죠. 한대 악부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악부의 노래의 가사를 채록한 게 악부시죠. 근데 그 악부에 보면은 그 악기의 파트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행치곡은 그 옆으로 부는 거니까 tum소 같은 거지. 알겠어요? 행치곡 옆으로 이렇게 부는 거 아닙니까? 옆으로 이렇게 부는 거. 행치곡, 이게 피리 소리 같은 행치곡인데 그 행치곡 속에 관산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산을의 내용에 대해서 악부시를 해제하는 악부 해제라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 거기에는 관산을은 이별을 슬퍼하는 그런 노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산을 하면은 뭡니까? 지금 여기 월방 관산했을 때 묵는 사람을 그대로 읽어도 되지만 두 이어른이 행치구인 관산을 염두에 쓰고 이렇게 활용해서 식구를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을 테고 관산이라는 말로 봐서 뭔가 전쟁하고 수자리 서는 거하고 관계 있을 테고 수자리 선다는 건 다시 뭘 얘기합니까? 가족과 이별하는 걸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전쟁, 이별, 피리고 이게 관산이란 말이에요. 제목이 취적 아닙니까? 달이 관산 옆에 있으니 관산 옆에 달이 떠 있으니 그 달빛으로 인해 가지고 몇 군데 관산이 밝을 것인가. 자, 호기 중소 강북중 오랑캐 기병이 중소 한밤에 북으로 달아날만 하고 감이라는 건 뭐뭐 할만하다 이런 얘기예요. 호기가 한밤에 북으로 달아날만 하고 또 무릉일국 삼남동 무릉 한곡조를 들으니 남쪽으로 원정 갔던 일을 상상하게 된다. 5, 6분은 정보를 알아야만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5번 줄을 보세요. 호기, 오랑캐 기병, 중소는 한밤중. 전도 얘기했지만은 가운데 중자는 뒤에 줄을 위치하지 않고 앞에 위치한 거죠. 숲속하면은 인중이란 말도 되지만은
옛날 선진시대 때 한 번 통사구주로 하면 임중이 아니고 중림입니다. 알겠어요? 강물속 하면은 하중이 아니고 중하라고. 그러니까 시경 당시에 통사구주는 중자는 앞에 위치해요. 이렇게 숲속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숲 가운데 이러면 후대에서는 임중이라 그러겠죠. 숲속. 그렇지만 고대에는 중림이라고 합니다. 통사구조도 시대에 따라서 바뀐 거예요. 자, 여하튼간에 그래서 중소는 그래야 중소를 중자를 앞으로 빼야 일국하고 짝이 되죠. 중과 일소하고 이 짝이 되잖아요, 그지? 자, 중소는 한밤중, 감은 뭐뭐 할만하다, 뭐뭐 할만하다 이런 뜻이에요. 중은 도주하는 거죠. 자, 보십시오. 이 구절은 피리 소리가 애절하여 오랑캐 기병이 밤에 들으면 고향 생각이 나가지고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그냥 도망갈 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구절은 피리 소리가 애절하여 오랑캐 기병이 밤에 듣다 보면은 고향 생각이 나가지고 도망갈 정도로 그렇게 애절하다라는 말입니다. 실제한 사실이 아니고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여 피리 소리가 향수를 불러필 정도로 애절함을 말하는 겁니다. 야, 이 지금 내가 듣고 이 피리 소리 들으면 아니 오랑캐 기병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었으면 이거 들으면 그냥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그냥 에이 고향으로 도망가자. 우리 싸우면 뭐하냐. 빨리 고향 가서 가족이랑 만나야 되겠어. 하고 도망갈 정도로 피리 소리가 사람 마음을 심금 울린다 이런 얘기. 자, 그런데 사실은 고사가 있는 거예요. 입구는 진나라 유곤, 진나라 유곤이라고 유명한 사람입니다. 진나라 유곤의 고사를 정구로 사용했다. 이 서진태 사람인데 유명한 장군이에요. 장군이라고 생각하면 문인이면서 장군이에요. 입구는 진나라 유곤의 고사를 정구로 사용했다. 유곤이 오랑캐 기병에게 수ገብ으로 포위가 됐는데 포위 상태에서 어떻게 대처할 길이 없었어. 뭘 해결할 길이 없어서 성안에서 이제 포위돼 가지고 성안에서 성 밖으로 오랑캐 기병이 몇 개월 포위를 하고 있어. 이제 뭐 이러지도 저도 못한 상황이 됐는데 그때 유곤이 말이지 달빛 비치는 날 그 성이 누리에 탁 올라가 가지고 휘파람을 불었다는 거예요. 휘파람을 임영웅이처럼 부른다. 하여튼 휘파람을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휘파람을 부니까 사람들이 그 휘파람 소리를 듣고 슬퍼해가지고 탄식을 했고 그 다음에 한밤중에 호덕이 호가랑 악기 있죠. 호가를 연주를 하니까 적들이 눈물을 흘리고 그냥 그 호가 소리가 너무 애절해가지고 고향 그리는 마음이 절실해가지고 새벽때쯤 되니까 상대방 오랑캐 기병이 전의를 상실하고 다 그냥 저거 넋을 놓고 있을 때 그냥 아유 싸우면 뭐하냐 하고 나 그냥 포위하고 가버렸다 이런 고사가 있어요. 그런데 포위하고 있던 오랑캐 기병이 도망갔다 하는 얘기는 지금 이 유곤의 고사인데 유곤이 부른 거는 뭐예요? 피리가 아니고 호가죠. 휘파람 때문에 도망간 건 아니고 도망가게 한 거는 뭐예요? 호가잖아요. 호가. 호덕이. 네, 호덕이. 호덕이를 부니까 도망갔는데 지금 이 시는 피리니까 호덕이가 아니죠. 그래서 뭐라 그러면 강자를 쓴 거예요. 지난번에 그 유곤이 호덕이 불었을 때 오랑캐 기병이 도망갔듯이 이 피리 소리도 그 정도로 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감자를 쓴 겁니다. 자, 6번의 무릉을 볼까요? 이것도 피리곡 중에 무계심, 무릉의 계곡, 무릉계는 쉽다 이런 얘기입니다. 피리곡의 노래 중에 무계심이라는 게 있는데 그 무게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관산이나 무게나 피리곡하고 관계가 있죠.
그런 걸 다 시인이 골라서 쓴 거지 막 나부제비로 아무나 고사 쓴 건 아니거든요. 남정 한나라 때 마흔이 그 마흔 유명한 사람이죠. 지난번에 소화기도 나오는 사람 아닙니까? 복화장군. 자기 조카가 둘이 있는데 그때 그 서울에 명사가 두 명이 있어. 한 사람은 아주 신실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아주 스케일이 꽝하고 이런 사람인데 그 마흔 조카들한테 대비서 뭐라고 해요? 너는 제발 좀 신실한 사람 배워. 괜히 멋들인 사람 배우려 하다가 이 아무튼 호랑이 그리다 고양이 그리는 꼴대 뭐 이런 식의 얘기하잖아요. 차라리 신실한 사람 배우면은 잊을 게 없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되면서도 괜히 폼 깨끗한 사람 흉내내다가 완전히 망하는 수가 있잖아요. 그냥 또박또박 저금하는 게 낫지 괜히 주식했다가 망하는 수가 있어. 대박 틀릴 생각하지 마 이런 얘기죠. 너희들은 제발 그 신실 두 명의 명사가 있는데 한 사람은 아주 스케일이 호강한 사람인데 한 사람은 아주 독실한 신실한 사람인데 그 착실한 사람 배우면 손에 날 게 없지만 그 괜히 그 멋있는 사람 흉내내고 망할 수가 있어. 그런 유명한 기자들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 마흔은 여러분 저거 알죠? 장군은 죽어서 말가죽에 쌓여서 돌아온다는 거. 그런 말 몰라요? 장수는 죽어서 말가죽에 이 사람이 그 마흔 아닙니까? 마흔이 원래 남쪽을 정부를 해가지고 그래서 복파가 무슨 뜻이에요? 풍파를 잠재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 복파라는 칭호를 받은 사람이 두 명이 유명한 두 사람이 한 사람이 마흔하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이 복파가 뭡니까? 파도를 잠재우면 돼요. 그래가지고 남쪽으로 교지까지 여기까지 같은 남방정벌이 아주 대명사 같은 인물이지. 그리고 이제 공을 세워가지고 돌아왔는데 또 이제 북쪽으로 쳐서 북쪽에 일이 생겼어. 그래가지고 또 자기가 북쪽으로 가겠다 이거 항정. 당신 다 늙어가지고 뭔 소리냐 가지 말라. 그렇게 가잖아요. 그때 하는 유명한 말입니다. 장군은 전쟁터에서 죽어가지고 말가죽에 쌓여서 돌아오지 어떻게 집에서 아는 자 옆에서 따뜻한 비단 입을 수 있지 죽는 법은 없어. 그게 유명한 말 아닙니까? 그런 전설적인 인물이에요. 그 사람이 남쪽으로 정보를 갔다니까. 그 얘기입니다. 한나라 때 마흔이 남쪽의 무경으로 정부를 간 일을 가리킵니다. 무게심은 마흔이 남쪽으로 정부를 갔을 때 지은 노래이다. 마흔의 그 막류 중에 원기생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원기생이라는 사람이 피리를 잘 불었어요. 피리를 불자 마흔이 노래를 지어 그 피리 곡조에 맞추고 곡조에 가사를 지어줬다는 얘기 맞추고 제목을 무게심이라고 합니다. 그 가사가 지금 전해지는데 도도한 물이 넘실거리는 무게는 얼마나 깊은가. 새가 날아서 건들 수가 없어. 그리고 짐승도 가까이 갈 수 없구나. 무게에는 장기가 넘쳐. 남쪽에 강이니까 남쪽엔 장기가 있죠. 예를 들어 삼국지에 보면 그 지금 개갈공명이 남만치로 갔을 때 장기가 많았잖아요. 거기 가면 그 아주 안 좋은 공기 때문에 잘못하면 죽죠. 마찬가지. 그 장기라고 그러죠. 장. 아주 독이 있는 그 장이라고 그러죠. 더운 지역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무게에 그런 장기가 있으니까 새도 날아가다가 그 장기 씌우면 죽어. 사나운 짐승도 급히 갈 생각을 안 해. 그래서 자기는 그로 간다 이런 얘기겠죠. 자, 밑에 한번 봅시다. 혹이 있고 두 꾼은 피리에 관한 고사를 사용하였는데 시인이 난리를 싫어하고 고향과 떨어져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갑니다. 미리 할게요. 고원은 옛 동산 두고의 고향을 가리킵니다.
양류는 버드나무 피리복 중에 절양류를 연구에 두고한다. 절양류에 가서는 대체로 이별의 심사와 전단의 고통. 절양류 하니까 버드를 꺾어준다 이런 얘기죠. 예전에는 이별할 때 버드를 꺾어서 떠나는 사람이 주는 그 풍습이 있어요. 그럼 왜 버드를 꺾어서 주느냐? 유자가 머물 유자하고 발음이 같죠. 그래서 머물게 하고 싶다 이런 뜻입니다. 이 버드 유자하고 머물 유자하고 발음이 같잖아요. 그 사람의 심사를 상징하는 말 실이죠. 생각 심사사자하고 실사자하고 발음이 같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버드를 꺾어준다고. 교시 이별은 뭡니까? 전쟁으로 이별하는 경우가 많죠, 그죠? 자, 치를 다시 한번 볼게요. 호기 중소 이 피리소리가 하도 애절해가지고 오랑캐 기변이 한밤중에 이 피리소 듣고는 피리소리 듣고는 북으로 도망갈 만하고 그 정도로 애전하고 무릉일곡 또 무릉 그 곡조를 또 들으면은 옛날에 마흔 장군이 남쪽 정벌을 한다고 남정하던 그 일이 상상하게 그 일을 상상하게 되거든요. 오랑캐 기병이 한밤중에 북쪽으로 도망갈 만하더니만 무릉의 한국지의 남쪽으로 정전을 간 일이 생각합니다. 고원양류 급료라. 고향의 부들은 지금 다 떨어졌을 텐데 가을이니까 다 시들었을 텐데 하루 수중간 어찌하여 시름 속에 돌이 피어난단 말인가? 무슨 얘기예요? 실제 지금 고향은 가을이니까 봄이 아니고 가을이니까 부들이 다 시들었을 텐데 어쩌자고 내가 이 고향에 대한 실험 지금 낮의 통에 객지를 뜯으면서 고향을 생각하는 이런 실험을 가진 이 마음속에 다 부들이 피어나게 만드는 뭡니까? 피리소리 걸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피리소리를 들으니까 막 그냥 버들이 생기는 것 같아. 그 버들은 뭡니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죠. 그 이 시는 보면은 월방간산 기춘행도 고사가 있고 그 다음에 관상곡이라는 음악이 있고 무릉계라는 음악이 있고 절양이라는 음악이 있죠. 다 그걸 피하고 연관지어서 쓰는데 그 곡조를 구체적으로 그 노래라고 얘기 안 해도 그 지명만 빌려가지고 탁탁 시상을 전제하고 있잖아요.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자, 잘 이해를 못하면 제가 자세하게 4페이지, 5페이지 길게 써놨으니까 나중에 다시 읽어보시고 다시 읽어보시고. 자, 제가 읽어볼게요. 이 시는 피리 소리를 듣고 이 집에서 정성껏 해놓고 이 얘기하고 나면 깜빡하고 가는 거 많더라고. 이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 페이지에 보면은 월고척, 유고척이라고 돼 있죠. 제1구에 보면은 취적, 추산, 풍월청. 풍이 평성이고 청이 평성이니까 제6자가 고척이죠. 그렇다고 그렇죠? 고척 맞지? 그 다음에 7구 보십시오. 고원양류 금유라. 양자가 평성이고 금자가 평성이고 유자 고척이죠. 유자. 예. 여러분들 아마 고원양류 금유라 이래놓으면은 이 지금 말이야 학술도 모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난리 분석이 날 텐데 지금 두 분이 다 학술 따질 거예요. 누차 얘기하지만은 학술 하지 마세요. 101장에서만 하라고. 물론 학술이 안 나오는 게
고측이 안 나오는 게 더 좋습니다. 좀 늘 얘기했지만 내용이 더 필요하면 그 정도의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고측은 문제가 안 돼요. 분명히 보면은 제6자 고측, 제4자 고측 다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 알겠지? 실현시에서 제1자는 평적 불문이니까 예. 제2자에 고측 나오는 걸 백입장에서 다 허용해 주죠. 예. 제2자 고측 문제는 제4자, 제6자 고측 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시를 공부를 할 때 옛날 시인들 시를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두부시가 공부를 하면 두부시 하나하나를 보고 그 경륜을 어떻게 쓰고 있나 평식을 어떻게 있나 하나하나 체크를 해가면서 그 수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무조건 목론이 학습해가지고 그것부터 그냥 암기식으로 하고 왜 그러는지 이유도 모르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하나 대가의 시인들이 시를 하나하나의 평식으로 점검을 해가면서 그게 답이 있는 거죠. 지금 여기 맞아 내가 늘 얘기하는 고쳐. 자, 답변이 되겠죠. 이 시는 피리 소리를 듣고 감회가 생겨서 지은 것이다. 위 내꾸는 정을 주로 묘사했고 아래 내꾸는 감정. 그러니까 정경 구역이겠네요. 이것도. 예. 아래 내꾸는 감정을 그렸다. 위에 보면 위에 내꾸는 보면은 바람, 달, 뭐 이런 게 나오고 구광부에는 오랑캐 얘기 이런 거 막 나오고 두부 자신의 그리움 이런 거 얘기하고 있으니까 아래 내꾸는 감정을 그렸다. 제3사구는 풍가호를 의도적으로 존중하면서 제1구의 바람과 달빛이 맞다의 뜻을 나누어 이어받았다. 아울러 제2구에 교모하게 부른다는 표현과 연결된다. 제5, 6구는 제2구에 애를 끊는 소리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하였다. 말년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말하는데 피리 소리로 인해 감정이 폭발되는 것이다. 이 또한 애를 끊는 소리이다. 조금 뭐 머리가 어지러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시를 한번 봅시다. 전반은 정이고 후반은 정입니다. 이게 정이고 이게 정이에요. 자 그런데 시적 투상 풍월청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피리 소리를 교묘하게 낸다는 얘기가 있고 피리 소리가 풍을 맑게 하는 느낌. 또 가을의 느낌. 가을의 느낌 뭡니까? 애절한 느낌. 근데 그 기가 막히게 교묘하게 부르고 있어요. 그 다음에 3구에 보면 뭡니까? 3구에 풍 나오죠? 4구에 월 나오죠? 야 이게 뭐냐 시가 말이야. 풍자 월자가 두 분이 나왔네. 첩자네. 첩자 따지지 마세요. 신이 지금 의도적으로 풍월이라고 그걸 나누어서 풍월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나 다 좋아하고 있는 그 두부의 강촌시 청강일곱 포천유. 그 다음 뭐지? 청강일곱 포천유. 뭐 이런데 이거죠. 장하강촌 사사유. 장하강촌 사사유. 청강일곱 포천유. 청강일곱 포천유. 장하강촌 사사유. 그게 강자고 청자가 범중이잖아요. 첩자로 나오죠. 시인이 그렇게 쓴 거예요. 그 유명한 강촌시를 탈락시킬 겁니까? 첩자라고? 알겠어요? 이거 지금 일부러 지금 쉽게 말하면 숙구를 제3사구가 이어받고 있다는 걸 장법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게 또 어때요?
바람 소리가 어울리가 기가 막히고 그 소리를 들으니까 그냥 간산 우리 다 생각나고 그런 거죠. 그런 정도로 멋있어. 그게 뭡니까? 교묘하겠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삼사구는 제1부의 풍월층을 받으면서 그게 교묘한 피리 소리라는 걸 삼사구가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 교묘한 소리인데 교묘한 소리의 결과가 뭡니까? 듣는 사람 애를 끊게 하는 단장성이죠. 그럼 그 단장이 뭐냐? 후반부에서 그 단장을 이어받는 거예요. 두 가지가 하나는 전쟁터에 도망가는 포위하던 오랑캐도 그 소리 들으면 애가 끊어질 칸이고 또 마흔 장구처럼 정불 가는 사람도 단장 소리 애가 끊어지는 그런 소리야. 이게 단장 A죠. 애를 끊게 하는 A입니다. 1.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 쪽으로 수렴을 하죠. 그리고 나도 그 소리의 단장이야. 그러니까 뭐 지금 가을이어서 버들이 없을 텐데 내 마음속에서 막 버들이 피어난대. 그 얘기. 자, 계속 읽을게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설명이 이 설명입니다. 율려의 가락을 바람결에 들으니 바람가스로 어우러져 촉촉하게 느껴지고 반산의 곡을 달 아래서 연주하니 마치 여러 곳이 푹 달빛이 비치는 것 같은 느낌이다. 이거는 피리 소리가 워낙 교묘하다 보니까 피리 소리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감개가 생기게 한 것이다. 제5구는 호들기 소리를 빌려 피리 소리를 비유한 것으로 가설의 상황을 설정하였기에 북으로 도망가는 것이 그럴만 하다라고 하였다. 왜냐하면 6운의 고사는 호들기를 불었는데 지금 피리니까 그때 호들기처럼 지금 피리도 그럴만 하다. 그래서 감자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분이 워낙 진실한 분이죠. 고사를 써도 실제 고사와 좀 차이가 있으니까 감자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북으로 도망가는 것이 그럴만하더라고. 제6부는 고사에서 직접 피리가 등장하잖아요. 마흔 고사에는. 그래서 그 경우에는 남쪽으로 정불간 것은 그런 상상을 하게 된다. 그때 피리를 불렀기 때문에 라고 한 것이다. 시성이 시어를 사용하며 얼마나 신중한지 알 수가 있다. 이렇게까지 신중하지 않아도 되는데 호두기 부른 얘기를 할 때는 이것도 그럴만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같은 피 그때도 피리였기 때문에 그때 그 피리 부렸던 그런 상황이 생각난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얘기. 피리곡주에 또 절양유가 있으니 그 뜻을 활용하여 고향의 부들은 가을에 시들을 쓰인데 지금 어찌하여 다시 살았나 끄꿀스럽게 만드는가. 이별을 탄식하는 말을 하면서 고향 그리는 마음을 돌려얻게 했다. 왜? 피리 소리로 인한 이런 상념도 시인의 애를 끊는 거예요. 7, 8, 9도 단장곡입니다. 단장성이에요. 그런데 멋있잖아요. 지금 직접 버들은 고향의 버들은 다 시를 쓰던데 어쩌자고 시름 속에 있는 나의 시름 속에 이 버들이 살아나게 하느냐? 피리 소리가 그렇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내 마음속에 버들이 생긴다는 얘기는 고향이 그립다, 이별이 안타깝다 이런 정서가 막 생기겠다는 얘기죠. 난리에 고향을 떠도는 시인이 있는 곳은 가을산이고 눈앞의 풍경은 바람과 달빛이었고 피리 소리를 듣는 그 자신의 창자가 먼저 끊어진다. 그러니 어찌 피리 부는 사람에게 탓하지 않을 수 이걸 괜히 자식이 피리를 불어가지고 말이야. 듣는 날 너무 힘들게 한다 이런 얘기지. 난리의 고향을 떠도는 시인이 있는 곳은 가을산이고 눈앞의 풍경은 바람과 달빛이어서 피리 소리를 듣는 그 자신의 창자가 먼저 끊어진다. 애가 끊어진다. 그러니 어찌 피리 부는 사람에게 탓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제2부의 표현이 마치 따지는다면 도대체 누가 말이지 이런 애끓는 소리를 기가 막히게 만들어. 그 따지는 분의 말투잖아요.
제2구의 표현이 마치 따지는 듯 말투인 것 때문이다. 제3사구를 보면은 율려가락이 담긴 바람은 난리의 상황을 역으로 한기하고 간산에 닿은 고향을 정면으로 한기하니 암암리 아래 사구를 나누어 이끈다. 자, 이것도 참 어려운 얘기인데 풍표율려 상하절 월광간사절 하나는 바람 얘기고 하나는 달 얘기입니다. 바람 얘기는 세상의 풍파하고 연관되죠. 달은 그리움 고향하고 연관되죠. 그래서 바람하고 달을 사구에 딱딱 나눠주는데 사실 바람은 그 다음에는 혹이 무릉을 연결되고 달은 마지막에 호원 양유하고 연결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오랑캐 기병도 호두기 소리를 어떻게 들었겠어요? 바람에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겠죠. 제3사 부분에 율려가락이 담긴 바람은 분파하니까 바람은 난리의 상황을 역으로 환기시키고 관산에 닿은 고향을 정면으로 환기하니 암암리 아래 맥을 나누어 이끈다. 제5리꾼은 도사를 이용하여 난리의 상황을 말하였으니 북쪽으로 도망을 가고 남쪽으로 정굴하러 간다는 뜻과 애가 끊어진 하나의 일이다. 제7, 8구는 도사의 뜻을 변화시키 하려고 했는데 그 관계가 고향과 땅맞다. 시들었다가 다 살아난다는 것은 숙구의 출자와 역으로 가을은 뭡니까? 시들어지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서는 시들었던 게 다시 살아났는데 가을하고 반대로 호응을 하는 거죠. 반대의 내용으로 출자와 가을과 역으로 호응해. 가을은 떨어지는 건데 마지막에서는 다시 살아난다 해가지고 이런 반대 상황도 호응하는 거예요. 역으로 호응합니다. 또 시름 속이라 수중이라는 말을 하는데 시름이라는 말은 제2구에 애끓는다는 말하고 호응하죠. 그래서 결국은 미련하고 수령이 호응한다는 얘기죠. 시름 속이라는 말은 애끓는다는 말과 호응한다. 자, 마지막 평이 좋습니다. 구절마다 입으로 사물을 엎었습니다. 이 시여덟구 보면은 백구가 다 사물이야. 가을산에 풍을, 둘째 구에 피리 소리, 셋째 구에 바람이 들려온 피리 소리, 넷째 구에 비치는 달, 그 다음에 5구에는 오랑캐 기병, 6구에는 무릉 얘기, 그 다음에 버들 얘기, 전부 8구에 사물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네. 구절마다 입으로는, 즉 시로는 사물을 엎었는데 그 붓끝은 모두 시인의 신사를 그리고 있어. 겉으로는 가까이 사물을 들은 것 같은데 그 속에는 다 시인의 그리움, 고향 생각 이런 게 담겨 있으니 그야말로 작시의 수법이 절묘하기 짝이 없다. 수법이 절묘하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적 따라하겠습니다. 시적 수산 월청이라 수가 교자 풍표 사월바 반사 고기에 시적 풍표
시저